네, 지난번에 이어서 광배근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지난번에 광배근을 뭐 얘기했었죠? 광배근? 뭐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광배근 작용에 대해서 견관절의 신전, 내전, 내회전을 통해서 운동을 어떤 형태로 하고, 내회전, 외회전이 광배근의 상부 섬유, 하부 섬유를 이용하는데 어떻게 차별화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제가 지난번에 신전, 내전, 내회전 말고 하나 더 말씀드렸던 게 척추의 통제였어요. 흉추의 신전, 그죠? 흉추의 신전. 그러면은 흉추의 신전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척추를 가지고 어떻게 광배근에 더 큰 자극을 줄지, 지난번에 제가 피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흉추가 펴졌을 때 척추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죠. 제가 흉추 7번부터 12번, 흉추 7번부터 12번, 그리고 요추까지 다 붙어 있다 그랬죠. 광배근이 이런 형태로 다 붙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소라코 럼바 파샤라고 하는 흉의 건막 형태로 돼 있다. 여기 이제 근육 조직, 능동적인 조직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이제 수동적인 조직, 연부 조직이라고 보는 거고, 우리가 이 다이나믹하게 이용해야 되는 애들은 이쪽 범위가 될 텐데, 얘네가 흉추가 신전이 잘 일어났을 때 구심성 활성화, 단축성 수축이 더 잘 될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구심성 활성화, 단축성 수축이 더 잘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때나 이렇게 할 때, 당길 때 이렇게 당기든 이렇게 당기든, 당기는 동작에서 신전을 만들어주는 게, 최대 신전을 만들어주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구심성 활성화, 최대 구심성 활성화가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과하게 신전하면 또 문제가 생기겠지. 왜냐면은 사람은 누구나 흉추 신전에 대한 가동 범위가 적기 때문에 요추를 과신전하잖아. 그래서 내가 적절하게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가동 범위를 인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신전에 대한 얘기를 했고, 우리가 원암 운동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등 운동하면 우리 원암 운동 되게 많이 한단 말이야. 뭐 있을까?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벤치대 놓고 당기는 것도 있고, 언더그립도 있고, 뭐 오버그립도 있고, 그런 걸 지나서 미드도 있고, 로우도 있을 거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이렇게 간단하게 그릴게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당긴다고 했을 때, 로우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얘가 더 많은 구심성 작용을 하려면 척추 입장에서 어떻게 돼야 될까? 로테이션을 해야 될 거야. 그렇지? 회전을 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당겼을 때 이렇게, 그러면 반대쪽 광배근은 어떻게 됐을 거예요? 느슨해져 있겠죠. 힘을 발휘를 못하고 있겠죠.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닙니까? 보세요. 딱 요게 단축성 수축. 근데 척추까지 더 돌렸을 때 더 많은 단축성 수축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원암 운동 하실 때 척추를 반드시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몸을 고정시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이 원근이나 대원근이나 소원근, 극하근 이런 애들이 더 많이 동원이 되겠죠. 후면 삼각근 이런 애들이 동원이 되겠죠. 왜? 그 높은 무게를, 우리가 등 운동은 굉장히 큰 무게로 한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근데 그 무게를 이용하려면은 이렇게 신전하는 근육들이 더 많은 활동들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광배근 운동보다는 다른 근육들의, 이 어깨 관절을 통제하는 근육들의 뺏길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몸을 이용했을 때 광배근의 스트레스가 극대화된다. 근육 운동은 스트레스가 극대화돼야 되는 거죠. 쉽게 하려고 하면 안 되지. 어렵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근육을 더 힘들게 만들까? 이런 접근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돌리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 뭐야? 이거 골반이지. 그러면은 골반은 돌아가야 될까? 같이 따라가야 될까? 따라가지 말아야 될까? 그치. 따라가면 안 되지. 중요한 거는 흉추를 쓴대. 로테이션을 쓴대. 근데 골반은 반드시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전제를 갖고 있어야 돼. 얘가 이렇게 막 따라다니면서 운동한다고 해봐요. 등 운동 되겠어요? 안 되겠죠. 얘는 고정된 상태에서, 정확하게 고정된 상태에서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서서 하는 것보다 앉아서 하는 거, 시트에 앉아서 하는 것보다 바닥에 앉아서 하는 게 제가 더 큰 안정화를 가져다 줄 거라 그랬잖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풀다운 형태의 운동들도 원암으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당기잖아요. 여기서 렛풀다운을, 구심성 활성화를 극대화하려면, 단축성 수축을 극대화하려면 척추를 이렇게 축구를 해야 될까요? 흉추를 축구를 해야 될까? 축구를 해야 될까? 이거 좀 애매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적절하게만 해줘야 된다. 흉추가 신전 기능보다 측근 기능에 대한 이 가동성이 더 떨어집니다. 흉추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축구를 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들 뒤에서 이렇게 내가 축구를 했어. 그러면 어디 척추 중에 척추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어디가 축구를 하는데 몸을 축구를 하는데 이렇게 옆 구부림 하는데 더 많은 운동을 할 것 같아. 움직임을 할 것 같아. 여기 요추가. 근데 우리가 계속 요추를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했단 말이야. 왜? 요추의 저 안쪽에 뭐 있어요? 소라컬 엄바 파샤 이거 얘기했었잖아. 흉요 건막이 과도하게 쓰이면 통증을 유발하거나 부상을 유발한다 그랬죠. 회복 속도가 느리고 얘네는 수동적인 연부 조직이 아니니까 탄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흉요 건막이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마이너스 되는 거고. 또 뭐 있어? 쿼드레러스 롬바럼이라고 하는 요방형근이라고 하는 허리 네모근이 있단 말이야. 갈비뼈가 12개인데 갈비뼈 12번에서 이렇게 골반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요추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요추 1번부터 4번까지만 연결돼 있어. 요추가 5번까지 있죠? 이렇게 연결돼 있어, 골반에. 근데 얘네가 우리가 그 얘기를 여러 번은 했지만 저 속 안에 있는 근육이란 말이야. 그게 광배근 뜯어내고 척추 길이끈에서 롱기시무스 뜯어내고 해야지 그 안에 보일 텐데 얘네가 심부에 있는 근육들은 무슨 기능 한다 그랬죠? 운동성 기능보다 자세성 기능 한다 그랬잖아. 자세성 기능. 그러면은 얘는 움직임보다 안정화에 최적화된 근육인데 과도하게 쓰이면 어떻게 되겠어? 또 스트레스를 받겠지. 얘 역할이 아닌 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원암으로 풀다운 같은 동작들을 할 때는 흉추의 움직임을 과도하게 만들면 오히려 안 된다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견관절로 해결하는 동작들이 나와야 되고 그 안에서 내가 흉추는 아주 보수적으로 움직인다는 접근. 그래서 이렇게 다릅니다. 내가 로우랑 랩풀다운을 흉추 입장에서 어떻게 다르냐, 척추를 어떻게 이용하는 입장이 다르냐. 풀다운 동작은 흉추의 움직임을 보수적으로 가져간다. 로우는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다 가져간다. 많이 이용한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로테이션으로. 뭐 로테이션 해야 되겠죠. 여기 원암으로 하는데 신전 한쪽만 신전하면서 로테이션은 하지만 그냥 로테이션만 될 수 없으니까 신전하면서 로테이션 하지만 신전만 할 수 없죠. 로테이션 하면서 가져가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서는 질문을 한번 받아볼게요. 척추를 통제하는 움직임 뭐가 있을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광배근을 사실 여기서 좀 끝내볼까 하는데 제일 어려워하는 등 운동이 뭐예요? 제일 어려운 등 운동이 뭐야? 그 자세 좀 이상해. 내가 해도 그 자세 느낌 잘 안 와. 혹은 힘들어. 하는 게 뭐냐면은 바벨로우야. 바벨로우, 덤벨로우. 그거 심지어 투암으로 했을 때. 원암으로 했을 때 좀 쉬워. 덤벨 원암으로 할 때는 좀 쉽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척추 이용해서 할 수 있거든. 엎드려서 척추 이용해서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냥 투암으로 할 경우에 상체를 이렇게 눕혀놓고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눕혀놓고 하게 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잡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골반이 고정되어 있으니 척추의 움직임은 통제되고 내가 견관절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여기에는 트렁크의 기능이 포함되지. 코어의 기능이 포함된단 말이에요. 어떤 측면에서 보는 거냐면은 안정성은 떨어진다야. 근육을 이 광배근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 바벨로우는 광배근에 초점을 맞췄을 때 사실 다른 기구 운동들보다 활용도가 떨어지겠지. 당연히 내가 발바닥 하나로 버티고 있는데, 그죠? 근데 이 운동의 장점은 또 뭐야? 이 지면 반발력을 이용하는 그 퍼포먼스가 증가할 거 아니에요. 훈련하면서, 그죠? 그러면은 머신 운동할 때, 다른 운동들 할 때, 내가 체간의 중심을 잡는 운동들을 할 때 훨씬 더 근육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겠지. 그 사람은 이게 되게 중요한 퍼포먼스란 말이에요. 운동에서는 지면 반발력을 이용한다, 체중 지지면을 이용한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퍼포먼스예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 바벨로우 할 때 허리 아프다는 사람들 되게 많아. 그죠? 그리고 이거 못 숙여. 허리를 못 숙여. 이렇게 서서 해 막. 그런 분들 사실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도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피트니스 센터 가면은 막 보기 좀 그런 자세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서서 하는 분들은 뭐가 문제일까? 내가 허리를 숙이면은, 내가 상체를 숙이면 허리가 아파서 못해요 라고 하는 사람 대부분이, 다는 아니야, 거의 대부분이 햄스트링의 단축이야.
왜? 내가 허리를 숙여야 되는데 허리를 숙일 때 햄스트링이 우리가 허리를 숙이면 고관절에 굴곡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면은 고관절에 굴곡이 일어나면은 후방경사 고관절에 굴곡이 일어나면은 골반에 후방경사가 일어나요? 전방경사가 일어나요? 내가 다리가 닿아 있는 상태. 이건 다리가 닿아 있지 않은 상태랑 달라요. 다리가 닿아 있는 상태에서 전방경사 일어나, 후방경사 일어나. 그치, 전방경사가 일어나려고 할 거란 말이야. 근데 햄스트링은 전방경사가 일어나려고 하는 걸 왜? 허리를 펴야 되니까 전방경사 일어나 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적절하게 일어나 줘야 되는데 전방경사를 방해하죠. 땡기면 후방경사 일어나려고 하잖아. 그지? 그러면은 햄스트링이 타이트해져 있는 사람들, 제 기능을 못하는 사람들은 버티는 힘도 없고 버티는 힘이 없거나 너무 짧아져서 제 기능을 못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허리를 숙이면 허리가 아프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런 분들은 햄스트링의 컨디셔닝을 통해서 바벨로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허리 아프시니까 하지 마세요. 아니란 말이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그리고 내가 저런 사람인 것 같아. 그러면은 여러분들 햄스트링 스트레칭하고 한번 해보세요. 허리가 좀 더 내려갈 거야. 한 번에 확 내려가지 않겠지. 사람 몸이 막 기계가 아니잖아요. 점점 이 컨디셔닝 되면서 서서히 이제 가동 범위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되게 중요한 관점이에요. 다 이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더라. 그렇게 보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근데 무조건 이거를 허리의 각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바벨로우에서. 허리의 각도를 이게 사람 머리야.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바벨로우를 하면은 각각 뭐가 맞는 바벨로우예요? 뭐 최소한 이건 아닌 것 같아. 근데 그죠? 근데 이거를 뭐 아니다 맞다 이런 관점보다 뭐가 달라질까 이렇게 좀 봅시다. 뭐가 달라질 것 같아? 광배근의 활성도가 달라져. 광배근의 활성도가 달라진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당길 때 광배근이 이렇게 수축하겠죠. 이것도 약간 요 방향으로 수축하겠죠. 근데 이거는 요 방향으로 운동이 될 거란 말이야. 저항은 이쪽인데 내가 당기는 힘이 이쪽으로 가면 그러면 뭐야? 견갑골이 올라가는 동작들이 나죠. 거상되는 동작들이 나잖아. 승모근의 상부 승모근 중에서도 중부 승모근보다 상부 승모근의 개입이 점점점 많아지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승모근 운동 하면 안 되나? 해야지. 승모근 운동 되게 중요하지. 중요하지만 내가 이미 승모근의 과활성화로 뭔가 체형에 문제가 생겨져 있다. 내가 당기는 운동이나 레터럴 레이즈 이 숄더 프레스 하는데 이미 승모근에 힘 너무 많이 들어가는 단축성이나 오버 액티베이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자세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꼭 바보같이 하는 거지. 이러면은 점점 운동 기능 떨어질 거예요. 이 자세로 무게만 늘려가겠지. 그러면서 이 정신 승리할 거란 말이야. 나 무게 이제 100kg 해. 의미 없다고. 의미 없는 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좋은 컨디셔닝을 통해서 요렇게도 할 수 있고 요렇게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되지도 않는데 100kg 꽂았다가 촤 하면서 허리 다 세워놓고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 몸 다 흔들리면서. 이렇게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광배근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할 텐데 제가 이제 해부학적으로 접근을 많이 하죠. 제가 지향하는 방향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는 분들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 좋고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 그러면은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수선 선생님이나 김두엽 선생님 이런 오프라인 김두엽 선생님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들어보진 않았지만은 제가 그래도 이 업계에서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저런 사람들 닮아야 된다. 저런 선생님도 진짜 닮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간단한 정보만 얻고 운동하시겠다고 하면은 뭐 제가 모든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좋은 이런 솔루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